많은 사람은 돈과 집만 있으면 노년이 평온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마치 강력한 도구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삶이 제약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을 신처럼 여기며 심지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은 많은 꿈을 이루게 해줍니다. 흥미로운 여행, 잘 정비된 집, 혹은 저축이나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외로움과 마주하게 될 때 돈과 재산의 의미는 점점 달라집니다. 노년이 찾아와 체력이 약해지면 우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물질은 정신적, 감정적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불화가 있거나 이기적인 가족 속에서라면 돈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어 심리적인 짐을 더할 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돈과 집이 편안한 노년을 위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요소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있으며 그 첫 번째는 바로 첫째, 건강한 가족은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다. 많은 노인들은 남은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건강이 약해지면 요리, 이동, 병원 방문 같은 간단한 일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옷을 입거나 식사하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체력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그렇다고 비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화합과 사랑이 있는 건강한 가족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로부터 효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김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이가 거의 없어 혼자 지내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를 정성껏 돌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웃인 한 씨였습니다. 하은 씨는 할머니가 먹기 편하도록 매일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김 할머니는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처럼 효심이 깊기를 바란다. 김 할머니의 바람처럼 하은 씨의 아들은 나중에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적인 가족은 자녀는 효도하고 어른은 자애로우며 중년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각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 노년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가족 간의 화합도 포함됩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삶은 단지 더 오래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유연한 생활 방식은 노년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배우자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 노인은 혼자 사는 것과 자녀와 함께 사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세대 간의 간극으로 인해 종종 예상치 못한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자녀들은 일로 바쁘거나 아직 삶의 기반이 안정되지 않아 부모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스스로 삶을 관리하고 독립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가 모소미, 에모소미 는 자신의 책에서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두 가지 창의적인 생활 모델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1. 집의 일부를 임대하며 새로운 작은 가족을 만들어가기.
이 모델은 노년의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통해 관심과 교감을 나눌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80세 이상의 김 할머니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집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그 여성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소득이 높지 않아 큰 집을 임대할 여유가 없었고, 김 할머니는 공간이 넉넉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한적했던 집은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2. 봉사 활동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찾기.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료 공중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휴대전화를 깜빡 잊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활동은 한 할머니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돈을 벌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얻는 것은 기쁨과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량함과 따뜻함이 없다면 어디에 있든 평온하게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방식과 사회와의 융화는 노인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여전히 공동체에 의미 있는 일원임을 느끼게 하는 열쇠입니다. 개방적인 생활 방식을 가진 노인들은 어떤 아파트에서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마치 축복이 가득한 장소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더 밝은 삶을 열어준다. 배우자를 잃는 것은 노년기에 닥치는 가장 큰 정신적 충격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깊은 외로움과 비관 속에 빠져들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상실의 아픔을 오랫동안 끌어안으며 자녀들 앞에서 슬픈 이야기를 반복해 가족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삶과 죽음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 미소와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장자는 생사란 작은 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삶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혜는 무한하다고 말하며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화려한 장례식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같은 대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압박감을 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생사란 자연의 필연적인 순환이며 어려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미래를 더 넓게 바라본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풍경화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열면 슬픔은 가벼운 바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노인들에게 스스로의 기쁨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관심과 친밀함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세대가 함께 봄날 같은 활기로 삶을 즐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소설가 경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신처럼 섬긴다면 그것은 당신을 해치는 악마로 변할 것이다. 돈과 재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노년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을 숨막히고 어렵게 만듭니다. 삶의 지혜는 적절한 때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내려놓고 삶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봄을 지나고 하얀 눈과 함께 겨울을 즐기며 가을에는 결실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계절의 모든 순간은 소중한 여정이며 삶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른 세상에 있더라도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에 갇히지 말고 슬픔이 당신을 깊이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언제나 어려움보다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압박감을 내려놓으면 노년은 가볍고 평화로우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노인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거리감이다. 노년은 누구나 지나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천천히 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단지 물질적 의지가 아니라 정신적 안식을 키워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노년은 크고 작은 걱정이 뒤섞여 있으며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민을 안겨줍니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5세의 현우 씨는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나는 돈이나 물질적인 부족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부부가 함께 고난을 겪고 인생의 짐을 나누며 노년에는 서로의 정신적 버팀목이 된다고 말합니다. 현우 씨도 그 말을 믿고 살았고 자신과 아내가 노년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의지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지금은 같은 집에 사는 두 명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와 아내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둘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결혼 초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정 경제는 빠듯했고 일자리도 불안정했지만 두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아내가 가정의 모든 재정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돈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려 했고 일단 돈을 손에 넣으면 현우 씨가 필요할 때조차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긴급 상황에서 현우 씨가 돈이 필요해도 아내는 도움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돈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는 현우 씨에게 큰 실망과 무력감을 안겼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에 닥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스스로 관리하기로 하고 가정에는 매달 2.000원만 고정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늘 재정적 통제권을 갖고 싶어 했던 아내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현우 씨에게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빨래도 해주지 않고 음식을 차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독설까지 내뱉었습니다. 누가 알아요? 당신이 돈을 몰래 챙겨서 다른 여자에게 쓰는 걸지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현우 씨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모든 돈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은 그 돈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나는 낭비하지 않았고 단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조금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돈을 관리할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빚까지 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돈을 맡기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한다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나는 정말 가족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현우 씨는 가족의 조화와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했지만 아내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의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의 이야기는 노년기의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소통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노년의 삶은 외롭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 씨의 사례는 노년의 행복이 단지 경제적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남편이 모든 돈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화는 불만과 무력감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부부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상 두 명의 낯선 사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현우 씨는 가족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했지만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아내의 이기심에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긴 고민 끝에 그는 가정에서 부부는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관계는 조금씩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원함은 단 하루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쌓여온 작은 균열들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노년기의 보호자를 고용하는 것이 점점 일반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보호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신체적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을 앓고 있거나 체력이 크게 약화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노인들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7년간 보호자로 일해온 진 씨는 보호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단지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진 씨는 자신의 보호자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어요. 저는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 시절엔 도시를 꿈꾸지도 않았고 삶에 대한 기대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 중 한 어르신께서 간병인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도시에 올라와 보호자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이 일을 하는 첫날부터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직업은 진 씨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대학까지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진 씨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는 내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보호자라는 직업도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죠. 중요한 건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진 씨는 20년 넘게 보호자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보호자는 단순히 신체적인 간병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노인의 정신적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보호자라는 직업이 단지 돌봄을 넘어 인간관계와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현우 씨의 이야기와 보호자를 선택한 이유. 진 씨가 들려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은퇴한 공무원인 현우 씨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현우 씨는 매달 나오는 연금 덕분에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자주 돈과 선물을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현우 씨는 매달 자녀들로부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진 씨는 현우 씨와 함께 은행에 갔고 그의 계좌 잔액이 1억 6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현우 씨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누군가의 동행과 관심이었습니다. 현우 씨의 선택과 보호자와의 생활. 70대에 접어든 현우 씨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심지어 강에서 수영까지 하는 활기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보호자인 진 씨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배우자를 찾거나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보호자를 고용해 생활을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진 씨는 현우 씨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진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한 달만 일하고 떠나라고 권유받았어요. 하지만 현우 씨와 함께 생활하며 그분이 전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일은 단지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곳보다 월급을 20만 원 더 주셨고 명절마다 선물과 보너스도 챙겨주셨습니다. 가끔 화를 내시거나 거친 말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항상 금세 멈추셔서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진 씨는 현우 씨와 3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현우 씨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떠나는 것은 아닌지 미안해하며 진심으로 그녀가 남아주길 바랐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진 씨는 현우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배우자를 다시 만나거나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고 보호자를 고용하셨나요? 현우 씨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대화하고 함께 있어 줄 누군가예요. 재혼을 시도해 본 적도 있지만 만나는 사람들 모두 제 돈에만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너무 바빠서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보호자를 고용하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 훨씬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독거 노인들에게 보호자를 고용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돌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덜고 일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 특별한 관계. 진 씨가 돌봤던 사람들 중 김 씨, 64세는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 자녀를 둔 김 씨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대신 보호자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김 씨는 여전히 건강했고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 씨에게 매달 4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진 씨는 김 씨와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떤 날은 김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느라 바쁠 때는 직접 배달 음식을 받아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바빠서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김 씨가 전화를 걸어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놓았으니 집에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직접 겪지 않았다면 저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김 씨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진 씨를 감동시키는 동시에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김 씨를 돌보기 위해 온 사람인데, 때로는 오히려 김 씨가 저를 돌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김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뭐 하나요? 다들 바빠서 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자녀와 함께 산다고 해서 꼭 편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죠. 저는 돈도 있고 집도 있으니 혼자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진 씨가 있어서 필요한 때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 불편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삶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말은 진 씨로 하여금 이전에 돌보았던 현우 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호자를 단순히 신체적 돌봄을 위해 고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와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 보호자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보호자 고용, 노년의 독립적 해결책. 진 씨에 따르면 보호자를 고용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돌봄의 해결책을 넘어 가족이나 사회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새장 속에 갇힌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하고 그로 인해 숨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고용하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자유롭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압박감도 덜하게 되죠. 진 씨는 이와 같은 경향이 특히 독거노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대 간의 간극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기 쉽습니다. 반면 노년기에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방의 진정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결혼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진 씨의 메시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진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노년의 삶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매일 배움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